마침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첫 번째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3월 9일 오후 2시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대강당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 부임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도 있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클린스만 감독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코치들이 채워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좀 괜찮은 코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또 클린스만호의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감독 데스타답게 굉장히 여유롭고 노련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 같아요. 답변들이 상당히 그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잘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선수 시절부터도 워낙 인터뷰를 많이 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유럽 현지에서는 더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래도 모범 답안으로 넘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의문이나 의심이 더 증폭이 됐는데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은 뭔가 허당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도 바뀌어가지고 예,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적어가면서 바로바로 그래서 답변이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중간중간 끊으면서 하지 않고 쭉 답을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가 일단은 저는 그가 마이클 밀러 그 위원장하고의 그 기자회견에서는 통역사와 그 밀러 위원장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조차도 제대로 안 됐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밀러 위원장이 크게 또 얘기할 게 없다 보니까 더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건 3월 8일 새벽 5시 20분쯤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박경훈 전무이사라든지 또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라든지 가서 좀 맞이하면서 또 많은 기자들 또 팬들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입국하는 현장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먼저 환대에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부터 공항을 찾아오셨고 환영해 주셨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끈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명확한 목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 저희가 이제 밀러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벤투의 철학을 이어받고 어떤 그 지금까지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플레이 스타일을 정립해왔던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역시 클린스만 감독 당신은 어떤 축구를 추구하냐 그리고 지금까지 좀 더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전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지만 공격수 출신으로서 공격을 선호한다 1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4대3으로 이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한 감독이 있었죠. 그렇죠. 예, 봄프레레 감독이라고. 그 감독이 또 클린스만 감독과 맞대결을 해서 이겼던 감독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산에서 3대1로 이겼었죠. 예. 그러면서 다만 감독은 선수에게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연한 감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선수의 능력을 봐서 선수들에게 맞춤적인 축구를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컵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걸 점검 무대가 아니라 결과를 내는 무대로 삼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적응하겠다. 헤르타 베를린에서 이제 감독 3달 정도 한 게 마지막이긴 하지만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부도 했고 이제 경영학 석사 이거는 뭔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그 미국 대표팀 감독을 했었을 때도 평가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클린스만은 감독이 아니라 기술이사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헤르타에서도 그 역할이 원래는 메인 잡으로 원래 그걸로 bu임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을 경질하게 되면서 임시 감독으로 부임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밀러 위원장도 그 클린스만은 매니저로 좀 총괄하는 역할 정도로 좀 얘기를 했었긴 한데 어찌됐거나 축구적으로는 아시다시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술 연구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감이 없진 않고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 영국 BBC하고 미국의 ESPN에서 축구 해설을 했다. 최신 축구를 계속 봤다. 그러니까 축구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나 코치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래도 축구계에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팀을 맡았고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전 경기를 봤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은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이 밀러 위원장이 상세하게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 좀 명쾌하게 김판곤 위원장만큼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누구랑 소통해서 협상을 했냐.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밀러 위원장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정몽규 회장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2017년에 그 아들이 그 조나단 예. 클린스만이잖아요. 예. 예,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이후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다. 그때 그 아들이 참가를 했었으니까요. 예. 미국 대표로. 예. 그러면서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TSG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몽규 회장과 그 직접 만날 기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차두리 이제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과 또 네. TSG 멤버였기 때문에 함께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한국 경기 당연히 또 본인도 한국 경기를 같이 봤던 게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후로도 따로 접촉도 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정몽규 회장과도 상의했고 차두리 시장과도 솔직히 상의를 했고 밀러 위원장은 뭐 없어요. 물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진행한 거 보니까 밀러 위원장 등이랑도 얘기는 했겠죠. 하지만 밀러 위원장이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리고 뭐 지난 기자회견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밀러 위원장이 사실상 뭔가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 왜냐면 알면은 뭔가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했다. 예. 도리어 벨링엄 얘기만 신나서 하는 거 보면은 예. 벨링엄만 본인이 한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예, 투표 말이죠. 그러면서 예. 이제 역시 가장 궁금했던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회견 있기 전에 사실 이제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 판을 통해 네. 왜냐하면 이제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 판에 일을 하고 있던 분이 네. 또 코치로 오게 됐기 때문에 바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전 미국 대표팀 수석 코치가 또 한국 대표팀에서도 클린스만과 함께 한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한 게 일단 유럽 코치와 한국 코치로 이제 함께 섞어서 구성을 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차두리 실장이 이제 오게 되지만 본인이 이제 코치 역할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 속에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는 조금 생소한 역할로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고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 K리그 감독이나 K리그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제 지원을 받는다.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벵거가 많이 하죠. 예. 여기저기서.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현업에서 떨어져서 하지만은 원로인,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기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차두리 실장한테 이걸 맡긴다라고 한 예.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개인적인 어드바이저라고 보니까 네. 뭐 한국 전문가로서 붙여준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요. 다른 코치 중에 또 흥미로웠던 게 많은 그 한국인 뭐 지도자들이 하마평에 올랐었지만 마이클 킴, 바로 벤투 감독과 함께 했던 김영민 코치가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국적이 캐나다예요. 그래서 네. 영어에 능통하고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오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있죠. 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거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코치와 이제 한국인 고치 사이에서의 연결고리. 그걸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건 벤투 사단에서도 그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또 단순한 통역가가 아니라 실제로 축구 코칭에 전문적인 네. 지식이 있는데 게다가 벤투 감독과 4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그 경험까지도 또 클린스만 감독한테 전달해 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임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코치들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미국에서 수코치했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그리고 이미 뭐 이탈리아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이탈리아 출신 파올로 스트리랑가 그리고 이 부분이 놀랐어요. 골키퍼 네. 코치로 독일 대표팀에서 정말 최근까지도 뭐 근래 꽤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게다가 독일 축구 레전드인 예. 안드레아스 쾌푸케 코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쾌프케 코치는 선임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워낙 그래도 독일 대표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맡아서 했었고 헤르타 베를린 그 골키퍼 코치도 하고 했어가지고 예 절대 그 골키퍼 코치로는 가격이 제법 있을 텐데 연봉이 제법 있을 텐데 특급 코치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도 놀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피지컬 코치로도 사실 뭐 미국 쪽의 사람이 오지 않겠냐 저희가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잉글랜드와 독일에서 일부 리그 팀을 또 이끌었었던 베르너 로이타드 코치까지 이분은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기도 네. 했었지만 그 뒤로도 볼프스부르크, 샬케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헤르타 베를린 같은 다른 독일 팀도 있었고 또 스위스의 바젤 명문팀이고 예. 또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을 맡았기 때문에 유럽 축구 최신 트렌드를 또 알고 있는 피지컬 코치고 이게 2022년까지 독일 리그에서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마가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트가 원래 피지컬 훈련을 굉장히 많이, 그것도 조금 선수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시키잖아요. 예, 실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에른이라던가 볼프스부르크라던가 플럼이라던가 샬케라던가 이게 다 그 마가트 감독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름 들은 건
그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거나 라가트 감독이 최근에도 갑자기 돌아와서 헤르타 berlin을 잔류시키기도 예, 했었는데 그렇죠. 전술 전문가, 체력 전문가, 그리고 골키퍼 전문가가 다 좋은 코치들로 왔고 뭐 스트리랑가 코치 정도는 조금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크리스만도 친한 친구 뭐 말동무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뭐 스트리랑가랑은 굉장히 친한 느낌이 예, 하니까요. 인테리어에서 또 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 얘기 드릴 때 수석 코치 헤어 초크가 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잘 선임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코치들은 유럽에 상주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게 이제 그 헤어 초크 코치가 뭐 마인츠 경기를 보고 뭐 예. 이제 스트리랑가 코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가까우니까 나폴리 경기 보고 예. 마요르카 경기 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고 줌으로 회의할 수 있고 시차가 있어도 5시간 겹치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K리그는 나도 보고 한국인 코치들과 함께 볼 것이다. 그 차두리 실장이 그걸 이제 예. 또 많이 총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건 골키퍼 코치거든요. 예. 왜냐면 케프케가 능력 있는 코치긴 한데 골키퍼 같은 경우는 유럽 리그에 나가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골키퍼 코치가 직접 이제 선수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골키퍼 코치인 거니까 클린스만이라던가 뭐 차두리 실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본다고 해서 잘 골키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든요. 물론 뭐 국내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케프케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유럽에 상주한다는 얘기는 A매치 기간에만 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있는 선수들만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여서 예, 이제 김승규 선수가 사우디에서 뛰고 있으니까 뭐 독일에서 사우디를 가는 건 뭐 어렵지는 않긴 한데 나머지 골키퍼들은 다 한국에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면 그리고 물론 영상으로도 경기를 볼 수 있지만 골키퍼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골키퍼의 움직임만 딱 보면서 또 골라야 되고 훈련장도 가보고 예. 또 소통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상주하고 어느 정도 한국에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유럽파 선수들도 있지만은 K리그에서도 계속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조금 외면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 코치들이 딱 A매치 할 때만 온다. 이렇게 되지는 저는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다가 필요할 때 오는 형태가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조율이 되느냐. 특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헤어초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스카이 오스트리아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스카이 오스트리아에도 기사가 아예 올라왔어요. 내용이 예. 병행한 것이다. 한국 해설자 대표팀과. 역할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한국에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케프케 코치도 몸값이 세고 사실 헤어초크 코치도 애초에 감독으로 이미 그렇죠.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몸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택근무 조건으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또 부업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병행이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대표팀 수석 코치가 방송국 해설위원으로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트리랑가만 몸값이 싼 인물인 거예요. 네, 그 여기에. 스리랑카 가면 한국에 올 수도 있어. 그 예. 상황에 봐서 자주 올 수 있는 거지만 클린스만도 심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의 추측이기 때문에 예.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뭐 초반엔 또 한국에 몇 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게 조금 우려된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그 클린스만 감독이 바로 K리그 보러 간다고 했거든요. 이번 네. 일요일에 FC 서울과 울산현대 경기를 보러 가는데 사실 이 경기에는 뭐 두 팀의 국대급 선수들이 많고 국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질문이 또 기자들이 했을 때는 이건 사실 그 특정 선수들을 또 염두에 둘까봐 그냥 일정이 맞아서 특히 이제 월요일에 바로 명단 발표해야 되는데 지방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것 같다. 그 저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K리그를 많이 이거 K리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잘 모르고 앞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임을 결정하고 뭐 하이라이트 정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A매치 명단에 대해서도 물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들여다는 보겠지만 지난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심으로 네. 이미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정해놓은 선수들로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게 저희가 찝어드렸던 그 사건들을 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먼저 네. 이제 물론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경쟁력이 있더라. 배고픈 네. 모습 보여줬는데 아쉬운 점은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채워주겠다. 그것만 채워준다면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과정 속에 그 믿음과 자신감이 중요했는데 그거를 내가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밀러 위원장 얘기한 대로 동기부여가이자 네. 좀 전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고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자신감도 좀 떨어진 모습, 네. 부진한 모습 특히 오늘 새벽에 밀란과의 경기 그 탈락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기를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토트넘 선수 출신으로 토트넘 모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 손흥민의 팬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월드컵 때도 건강 이슈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2주 후에 선수들이 소집될 텐데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선수들과 대화도 해봐야 네. 되고 좀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나 손흥민 스트라이크로 쓸 거야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네. 언론적인 얘기를 했고 또 사실 이 사진을 보시면 또 클린스만이 토트넘 레전드예요. 네. 엄청난 골을 터뜨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레비 회장과 함께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보면 레비랑도 나란히 경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사니까 뭐 사실은 뭐 영향력이 크고 클린스만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에 방문해도 뭐 좋은 대접 받고 뭐 소통도 하고 그건 아마 당연하죠. 감독이랑도 뭐 네.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파 관리는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커요. 필립 람의 그 전술훈련 없더라는 저격을 그냥 면전에서 물어봤어요. 놀랬어요. 예. 예. 놀랬는데 그런데 너무 유연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클린스만이 좀 멋있었어요. 이 답변을. 예, 그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는데 필립 람이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25명의 선수들을 모두 감독하다 보면 저마다 원하는 게 다를 것이다. 공격수는 슈팅 연습을 당연히 원할 거고 미드필더들은 패스 연습을. 람은 전술적인 선수니까 전술적인 훈련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밸런스 있게 한 거지. 예. 뭐 하나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람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예. 얘기한 겁니다. 정상이라고 하면서 또 표정도 웃으면서 네. 여유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거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뭐 사실 이건 감독의 선택과 성향이고 사실 모든 감독들에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네. 잘 얘기한 것 같고 이건 좀 커요. 이게 되게 질문이 재밌었는데 갑자기 사임하고 나갔지 않았냐. 그런 일이 여기서 없을 거라고 약속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약간 이것도 좀 그 도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이거도 굉장히 여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매일이 배움의 과정이다. 헤르타 베를린 시절의 행동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번을 결정하면서 10번 모두 좋은 결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의 큰 오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고 간 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란이 안 나와요. 왜냐면 네. 여기서 변명을 했다면 그걸 또 지적할 수 있는데 인정한다. 안 네. 그럴게. 잘못했어. 안 그래도 그 헤르타 감독을 그때 그 중도에 사임을 했었을 때는 보드진들에 대한 건 불만이 하던가 아니면은 뭐 잉글랜드는 뭐 단장이 옆에 없는데 단장이 옆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웠다느니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더 비판을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고 근데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줄여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 이건 앞에 질문들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좀 너무 벗어나다 생각했어요. 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때만 그 전까지는 너무 노련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답변들을 했는데 이때만 살짝 얼굴이 굳었었죠. 굳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근데 딱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할 것 같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감독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결과로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아직은 한국 대표팀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결과로 날 평가해라. 그러니까 옳은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얘가 운영하는 모습 봐라. 앞으로 너네들이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잘 대응할게. 요것도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또 그 쉬는 동안 축구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또 본인의 감독 경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요거도 조금 이제 좀 무리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조금 노련하게 내 커리어에 내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당신들이 매겨달라.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 모두가 배움의 과정이다. 또 축구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는 건데 나도 그런 것들을 잘 배웠고 한국에서도 잘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난 결과를 평가받을 거고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좀 어렵다라고 핑계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 벤투 감독의 그러면 그 철학을 유지할 거냐, 요게 좀 관건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그 전까지는 너무 모범 답안을 잘해서 여기서도 모범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흐리멍텅하게 답변을 예. 한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파울로 벤투 전임 감독은 대단한 일을 이뤘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구축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내 축구를 여기에 덧입히겠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보완하고, 이게 좀 평범한 대답인데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이전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예, 저기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얘기들이 약간은 조금 철학의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전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철학의 부재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건 어떻게 보면 벤투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갈 생각이 없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그게 축구가 안 나올 경우에는 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내가 선수들과 얘기해보고 나는 내가 봤을 때 선수들에게 맞는 축구를 할게. 그 축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할 수 없어. 약간 그렇다고 봐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지 이제 경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TSG 활동하면서 본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예. K리그에 대한 평가도 말씀드린 대로 안 봤는데. 예,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차라리 좋았습니다. 예, 의미 없는 조금 그 립서비스도 안 하고, 예. 나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요게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선호하냐, 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네. 감독으로서 뭐 센터백을 볼 때 나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예. 뭐 빌드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골을 잘 다루는 예. 선수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생각하거나. 팀에 대한 적응력, 결국엔 여기서도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팀으로 이제 유기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40년 넘게 축구인으로서 경력이 있어. 10분이면 어떤 선수인지 파악이 돼. 요거 좀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공격수 쪽은 당연히 10분이면 파악하겠죠. 다만 예. 이제 모든 포지션이 그런 건 아니겠죠. 골키퍼라든가 이런 건 수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또 그쪽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볼을 잘 차는지 아닌지는 10분 보면은 확인할 수 있긴 하죠. 예. 선수 보는 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만의 그 눈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세 이하 선수든 A 대표팀 선수든 기술적인 능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꺼낸 거는 클린스만 감독 자체가 조금 젊은 선수들을 선호하거든요. 실제 그 독일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미국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논란을 조금 일으켰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선수들을 이제 파격적으로 기용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린 선수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를 포석에 깔아놓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실제로 23세 이하 팀이라든지 현재 뭐 대회를 치르고 있는 20세 이하 팀도 그렇고 또 유럽에 도전하고 있는 또 어린 선수들까지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경쟁이 또 대표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바로 굳이 20세 이하 팀 선수를 얘기한 것에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목표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하고 싶다. 스포츠에서 우승이 중요하고, 솔직히 한국은 아시안컵 우승 후보니까 뭐 아시안컵 4강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야심을 표현했습니다. 2002년에 한국이 4강 갔으니까 뭐 우승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니까 4강을 목표로 삼겠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4강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놀랬습니다. 보통 8강 정도 짚을 수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원정 16강을 했기 때문에 8강을 좀 삼을 수 있지만 클린스만은 더 높게 가겠다. 사실 4강으로 잡고 8강 정도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마테우스 같은 경우도 그 스카이에 이제 글 쓴 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한국이 16강을 간 팀이기 때문에 16강이 기준선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4강을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어찌됐거나 좀 자신만만하게 인터뷰했고, 솔직히 저는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달리 클린스만 감독의 기자회견은 잘했다. 솔직히 뭐 논란을 잘 좀 씻어내면서 좋은 첫 단추를 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벤투의 스타일을 거기에 관련한 그 답변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저는 상당히 그래도 잘 답변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3월 13일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3월 20일에 첫 소집 훈련을 하고 3월 24일에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도전 여정 그리고 아시안컵 우승 여정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클린스만호의 화려한 사단 구성들, 이 코치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 독일통 부버지 기자와 함께 특집 영상으로 이어지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